단 한 줄의 문장이 거대한 방송사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외옥 수익의 반전 드라마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 예능 프로그램의 방송을 전면 금지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대형 방송사 JTBC는 승리를 확신했고 여론 역시 한 명의 PD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 만에 상황은 완전히 뒤집힙니다. 그날 밤 장시원 PD는 법원의 결정 직후 아무렇지 않다는 듯 새로운 에피소드를 연속으로 공개해버립니다. 금지된 콘텐츠를 스스로 다시 세상에 던져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언론은 이를 무모한 폭주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은 감정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산된 전략이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JTBC도 법원도 미처 보지 못한 단 하나의 약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약점은 이미 2년 전 계약서 속 한 문장으로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을. 이 싸움은 단순한 법적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콘텐츠의 주인이 누구인지, 창작자의 권리는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그리고 거대한 시스템과 개인 중 누가 진짜 권력을 쥐고 있는지를 묻는 전쟁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이 막힌 상황에서도 수억 원의 수익이 발생했고 팬덤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하게 결집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왜 그는 패배 직전의 순간에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움직였을까요? 그리고 그가 준비해둔 마지막 카드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한국 콘텐츠 역사에서 가장 치밀하고 가장 위험했던 역습의 전 과정을 파헤칩니다. 법원이 방송 금지 결정을 내린 직후 모든 시선은 하나로 모였습니다. 이제 끝났다는 분위기였습니다. 대형 방송사 JTBC는 절차와 권위를 앞세워 승기를 잡았고 업계 역시 결과는 이미 정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장시원 PD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음을 만들어냈습니다. 34화와 35화가 연속으로 공개됩니다. 그것도 가장 논란이 되는 타이밍에 가장 정면으로 법원이 금지한 콘텐츠를 다시 세상에 던져버린 것입니다. 이 선택은 단순한 반발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계산된 타이밍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건 무모한 도전인가 아니면 준비된 반격인가? 언론은 감정적 폭주라고 몰아붙였지만 상황은 그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장시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법은 판결을 내리지만 시장은 여론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그는 법정 밖에서 이미 또 다른 싸움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콘텐츠를 공개하는 순간 팬덤은 폭발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노 지지 논쟁이 동시에 터져나오며 플랫폼은 순식간에 뜨거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노린 지점이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팬들을 결집시키는 골든타임을 스스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JTBC는 법적 승리를 믿고 있었지만 장시원은 감정과 여론이라는 전혀 다른 전장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정확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사건을 지켜보는 관객이 아니라 직접 의견을 내고 움직이는 참여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싸움의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법정 안의 싸움에서 시장 전체로 확장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등장합니다. 왜 그는 패배 직후에 멈추지 않고 더 공격적으로 움직였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JTBC가 놓친 단 하나의 조항, 아직 터지지 않은 법적 지뢰가 남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지뢰는 곧 이 싸움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게 됩니다. 모든 것이 기울어진 것처럼 보이던 순간 장시원 PD는 전혀 다른 무기를 꺼내듭니다. 그건 화려한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거창한 전략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낡은 USB 하나였습니다. 법정 한복판,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그 작은 저장 장치 안에는 이 싸움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을 단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제출된 계약서 속 단 한 문장. 본 프로젝트의 창작적 구조에 대한 원저 작권은 개발자 장시원에게 귀속된다. 그 순간 공기가 멈춥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조항이 아니었습니다. JTBC가 내세웠던 핵심 논리,
즉 공동 제작이라는 전제가 순식간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방송사였습니다. 자본과 플랫폼을 가진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콘텐츠의 주도권도 자신들에게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한 줄은 그 모든 전제를 무너뜨립니다. 콘텐츠의 뿌리는 누구인가? 형식을 만든 사람은 누구인가? 아이디어의 구조를 설계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 질문의 답이 모두 장시원이라는 사실이 법정 위에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JTBC는 프로그램을 함께 만들었다고 주장했지만 이 문장은 오히려 정반대의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방송사는 플랫폼을 제공했을 뿐이고 진짜 창작의 핵심은 이미 개인에게 귀속되어 있었다는 것. 이건 단순한 반박이 아니었습니다. 프레임 자체를 뒤집는 카운터였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문장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2022년에 모든 것이 시작되기도 전에 준비된 조항이었습니다. 계약서 회의 기록, 그리고 USP. 모든 퍼즐이 2년 전부터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젠가 이 싸움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미리 설계했습니다.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를. 이건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산된 설계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한 줄의 문장이 거대한 방송사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질문은 달라집니다. 누가 더 강한가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래 준비했는가, 했는가. 그 답이 드러나는 순간 이 싸움의 균형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법정에서의 흐름이 흔들리기 시작한 순간 장시원 PD는 또 하나의 전혀 다른 무기를 꺼내 듭니다. 이번에는 문장이 아니라 숫자였습니다. 그는 단 하나의 데이터를 공개합니다. 단 2회차로 만들어낸 수익 약 5억 원. 이 숫자는 단순한 매출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메시지였습니다. 당신들이 막으려 했던 콘텐츠가 이미 이 정도의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 순간 싸움의 무대가 다시 바뀝니다. 법정에서는 조항과 증거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숫자가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조회수, 수익, 반응. 이 세 가지는 그 어떤 논리보다 강력합니다. 장시원은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수익 공개는 단순한 성과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여론을 움직이기 위한 전략적 신호였습니다. 왜 이 콘텐츠를 막으려 하는가? 왜 수익 구조는 공개되지 않았는가? 누가 진짜 가치를 만들고 있는가? 이 질문들이 동시에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법적 분쟁이라는 프레임은 점점 흐려지고 대중의 시선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의 대결. 방송사와 창작자의 충돌. 사람들은 점점 더 명확한 감정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계약 문제가 아니라 누가 정당한가에 대한 문제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법은 판결을 내리지만 신뢰는 시장이 결정한다는 것. 장시원은 숫자를 통해 그 신뢰를 증명했습니다. 법정에서는 하나의 데이터일 뿐이지만 대중에게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전달됩니다. 이 사람은 실제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이 콘텐츠는 실제로 가치가 있는 콘텐츠다. 그 인식이 형성되는 순간 싸움의 승패는 이미 절반 이상 기울어집니다. JTBC는 여전히 법적 논리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장시원은 이미 시장 전체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질문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누가 옳은가가 아니라 누가 더 믿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더 이상 법정이 아닌 대중과 시장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5억 수익 공개 이후 모든 시선은 하나의 질문으로 향합니다. 이 콘텐츠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바로 그 타이밍에 장시원 PD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결정을 발표합니다. 시즌2 전면 리셋, 출연진 전원 교체, 포맷 완전 변경, 그리고 방송사와의 완전한 결별. 이건 단순한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판을 갈아엎는 선택이었습니다. 팬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기존의 익숙한 요소들이 모두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에 혼란과 불안이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감정적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냉정하고 계산된 전략이었습니다.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법적 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
기존 포맷과 유사성이 남아있는 한 JTBC는 언제든지 추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택합니다. 아예 모든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는 방법을. 출연진, 연출 방식, 구조, 익숙했던 모든 것을 스스로 버립니다. 이건 손해를 감수하는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것을 얻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기존의 일부 팬덤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초기 수익이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택의 목적은 당의 성과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독립된 IP,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콘텐츠, 그리고 장기적으로 확장 가능한 구조. 그는 지금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자신만의 생태계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건 방송사의 틀 안에서 움직이던 제작자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올라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외주 PD가 아닙니다. 더 이상 시스템 안의 한 부품이 아닙니다. 이제 그는 스스로 판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 선택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강력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겠다. 콘텐츠의 주도권은 이제 방송사가 아니라 창작자에게 있다. 그리고 그 선언은 이미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이 새로운 판에서 누가 살아남고 누가 사라질 것인가?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법정 시장 팬덤 그리고 전략, 이 싸움은 단순한 승패를 넘어 하나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JTBC는 거대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자본과 플랫폼 그리고 오랜 업계 구조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권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스템은 단 하나의 변수 앞에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창작자의 권리였습니다. 장시원 PD는 그 권리를 단순히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증명했습니다. 계약서 속 한 줄로 법정을 흔들었고 수익 데이터로 시장을 움직였으며 팬덤을 통해 여론까지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전한 리셋을 통해 스스로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이 모든 선택은 하나로 연결됩니다. 콘텐츠의 주인은 누구인가? 과거에는 방송사가 답이었습니다. 아이디어는 플랫폼에 귀속되고 창작자는 언제든 교체 가능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의 브랜드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시원이라는 이름은 이제 단순한 PD가 아닙니다. IP를 가진 창작자이자 자본과 팬덤을 동시에 움직이는 하나의 플랫폼입니다. JTBC는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막으면 더 큰 반발을 부르고 놓아주면 영향력을 잃게 됩니다. 움직여도 손에 멈춰도 손해. 이건 이미 체크메이트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반면 장시원은 완전히 다른 위치에 서 있습니다. 이제 그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OTT와의 글로벌 계약, 새로운 플랫폼과의 협업, 혹은 완전한 독립, 그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주도권은 이미 그의 손에 있습니다. 이 사건이 남긴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콘텐츠 산업의 권력은 더 이상 시스템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만들고 스토리를 설계하고 팬과 연결되는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변화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방송사의 시대에서 창작자의 시대로, 플랫폼의 권력에서 개인의 영향력으로,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장시원이 서 있습니다. 이 싸움은 끝났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다가올 시즌 2는 단순한 새로운 예능이 아닙니다. 누가 이 시장을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에게 남겨졌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시스템인가 아니면 사람인가?